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하루로 기록될 소식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75%로 인상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0.25%포인트 인상에 불과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결정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본은 무려 30년 동안 넘지 못했던 이른바 0.5%의 벽을 공식적으로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 경제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초저금리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은행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정책위원 9명 전원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고 새 정책금리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일본 정책금리가 0.75%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정확히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일본에서는 0.5%라는 숫자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일본의 지난 30년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자산버블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고 물가는 오르지 않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됐습니다. 이에 일본은행은 금리를 계속 낮추며 경기 부양에 나섰고 1995년에는 정책금리를 0.5%까지 내렸습니다. 이후 일본 경제는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동안 단 한 번도 정책금리가 0.5%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0.5%의 벽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번에 그 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일본 경제가 구조적으로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일본 경제가 더 이상 극단적인 저금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회복력을 갖췄다고 일본은행이 판단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을까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요인은 미국발 관세 리스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예고해왔고 일본 역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그 영향을 우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실제로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세 전쟁이 일본 경제를 다시 침체로 밀어 넣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물가입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꾸준히 2%대를 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2% 물가 상승률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물가에 대한 체감 압박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 흐름도 달라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비교적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의 조짐이 보이자 일본은행은 더 이상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의 중심에는 일본은행 총재인 우에다 가즈오의 인식 변화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부터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단기간에 45%까지 올렸고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일본도 대응이 늦어질 경우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엔화 약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여러 위원이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엔저가 계속될 경우 수입 물가가 더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발언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는 과거의 2차원 완화 정책과도 대비됩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마이너스 금리와 대규모 국채 매입이라는 초유의 금융 완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며
금리 있는 세계로 복귀했고 이후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이번 0.75% 인상은 그 연장선이자 금융 정상화가 본격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로 정책금리 1% 시대입니다. 일본은행은 이번 성명에서 정책금리 변경 이후에도 실질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유지하며 완화적인 금융 환경은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경제와 물가 상황의 개선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인상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추가 인상을 분명히 시사한 표현입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일본의 정책금리가 2026년 말에는 1%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 역사에서 매우 큰 변화입니다. 수십 년간 제로 금리 국가로 불리던 일본이 이제는 정상적인 금리 구조로 복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의 반응도 즉각 나타났습니다. 정책금리 인상 영향으로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2%를 넘었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2%대에 오른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 내 자금 흐름과 엔화 가치, 그리고 글로벌 자본 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닙니다. 30년간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고 일본 경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물론 일본 경제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은행이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극단적 완화 정책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 엔화 흐름,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변화는 곧 세계 경제의 흐름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